안녕하세요. 성공과 추창업 어, 수업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는 이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수업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자,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100살 시대에 100세까지 살아야 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 지금 그 100세 시대 프로젝트에 보면 사회, 교육, 복지 정책 등의 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지금부터 짜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호모 헌드레드에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모 헌드레드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는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를 통칭하는 학술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100세 시대는 무조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만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닌 모든 노인 증가로 인한 모든 연령층의 이런 삶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9년도에는 80.5살인데요. 지금 그 40년 전보다 거의 한 18년 늘어가지고 100세 시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과연 100살까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지만 한 8, 90까지는 일을 하고 나머지 100세 시대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통계학적 표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수명이 좀 짧다고 보거든요. 근데 2020년에 남자 그 평균 수명은 78세입니다. 여성들보다는 한 6, 7살 적거든요. 빨리 이제 6, 7살 정도 빨리 남자가 사망한다는 결론인데, 남자의 그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평균이란 건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평균이란 거는 빨리 돌아가신 분이 있고, 늦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중간이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 그러면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100살 정도까지 사신단 말이에요. 평균 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나이는 남자는 83세, 83세까지 살고 여성들은 한 89세, 50년. 제가 2020년에서 한 2050년까지 제가 살아간다면 제 같은 경우에는 한 82, 3세가 아마 평균 나이다 이렇게 보겠죠. 앞으로 제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저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은 그런
연령이죠, 그죠? 2050년, 30년이니까 평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세, 아마 여러분 나이면 100세 이상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100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65세 정도 되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너무 젊어요, 지금 봐도. 80대도 양로원은 못 간대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아마 꾸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계속 늘어나죠.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100세 시대에는 고령화로 인한 독진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주거, 복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 이 독진자에 대한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고령자 독신자를 위한 직업, 생활처우, 생활문화 이런 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보니까 지금 80살까지는 오래 살자.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거냐. 노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복지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생산을 하고 사회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복지 형태도 노인이라고 받고 있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 정부, 지역이 결합해서 함께 책임지는, 함께하는, 함께 책임지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도 30대 전까지만 교육이 집중돼 있지만 이제는 어, 실버에 대한 교육, 즉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꾸준한 그런 교육도 이제는 필요하다. 일자리 또한 나이 드신 분도 함께 나눠야 되고요. 제가 전에 그 재밌게 봤던 방송에 꼰대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꼰대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 나이 드신 퇴직자가 인턴으로 들어온 꼰대 인턴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나이가 그냥 60대 후반 그분들이 20대 초반의 분들하고 인턴에 들어간 드라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대가 공유가 되지 않을까. 경력도 은퇴 후에 지속됩니다, 이제는. 결혼이란 가족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가정부터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산업 부분도 이제는 그 제조업, 이제 나이 드시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조업, 수출. 지금은 다양한 서비스업, 이 실버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융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생애 주기별 지원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면 성장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직장 잡고 가정 꾸리고 노화되고 이런 주기였는데 이런 주기도 이제 많이 바뀌죠, 그죠? 이런 주기도 많이 바뀐다. 이제는 어, 어떤 단순한 이런 패턴이 아니라 노후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 노후 과정에 또 다른 패턴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회 전반의 그 중대한 변화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요. 사회 문화적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는 AI 시대잖아요. 앞으로 직업이 로봇에게, 컴퓨터나 로봇에게 많이 이제 밀려납니다, 제가. 지금 그 10년 후에 좋은 직업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1번이 가스 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보건위생, 환경검사원, 항공기 정비원, 음식 서비스, 복지사, 생명과학, 소발공학 기술자 연구원, 경영 및 진단,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자동 조립 라인, 산업용 로봇 조작원, 자연과학 연구원, 수의사, 상품기획, 삼치검사, 판사, 검사, 보험심사원,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경찰관이 19일을 받았더라고요. 소방관 있고. 그래서 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질병이 이 사회를 또 많이 바뀌었고 의식도 바뀌었고,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로봇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더 빨리 물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즉 이제는 이 노후 설계를 통해서 퇴직 후에도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속성을 보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능력 개발 시스템을 가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평생 직업이면 뭐 자격증, 교수님이 하고 있는 드론, 함정, 이런 직업들은 평생 직업이겠죠, 그죠? 지금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2, 30년 하다가 대부분 명퇴를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그 50대 중반에 있는 분이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시험 봐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구급 공무원 시험 봤던 공무원도 있던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은 평생 직업, 자신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찾아서 은퇴 노년기에도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대우받고 제한된 정년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좀 어,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워킹 라이프를 일하면서 사는 그런 지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창업가잖아요, 그죠? 네, 할 일이 많아요. 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 고용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져서 OECD 국가 중에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이 됐는데,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슬론 경영대학원의 에릭 브린열슨과 앤드루 메가피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이다. 기계 진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고령층의 증가로 젊은 층의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청년층 실업률을 우리가 그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2014년 2월에 10.9,
11%, 16년에 12.5%, 한 지금 아마 20%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어,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기업 일자리 한 70%를 창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60%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슌페터는 앞으로는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가적 벤처, 기업가적 벤처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엔진이다 했으며,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혁신의 중심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찾지 않으면 지금은 어렵다. 교수님도 지금 탐정이라는 일자리를 발굴했고요. 발굴하고 있고요. 어, 드론 영상, 드론 창업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오고 있죠. 그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어, 인구가 54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GDP 4만 6천 달러의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노키아가 멸망했죠. 왜냐하면 안주했기 때문에. 안주하는 회사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주라는 절대 안주하고 새로운 슈퍼셀과 로비오사와 같은 벤처 기업들, 이런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벤처 기업, 창업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업하니까 되게 무섭죠? 두렵죠? 실제로 창업률은 한 50%의 생존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한 도전보다는 아주 작은 데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도 지금 창업을 해서 어, 올해 한 지금 4년째, 이제 내년이 5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 거북이처럼 정말 준비해서 하나하나 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 경험자들의 열정, 이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창업을 해봤던 분들은 어디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죠. 지금 그 대학생들 창업 동아리가 2010년도에는 164개, 지금은 190개, 13년도 기준. 교수님 우리 탐정 동아리 있잖아요. 여러분 탐정 동아리에 많이 가입하기 바랍니다. 창업 동아리 계속 성장하고 있죠.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가적인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런 기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여기 볼 때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도전 정신, 이거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지원 투자를 잡아서 활용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교수님이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칠판에 늘 적는 게 있죠. 뭐죠? 수업 시간마다 하는 거.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창업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인식을 하고 창업이란 거는 여러분이 이런 그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서 문제 해결 역량도 되고요. 기획도 되고 조직 구축되고 마케팅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혁신적인 기업가로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또 하나, 창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고민을 갖게 되고 연결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 여러분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과제에 도전하고 창조하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로 도전 정신으로 여러분이 늘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